안녕하세요. 차이나는 강수정입니다. 여러분 또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통역사들이 얘기하기 껄끄러워하는 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통역 요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은 그 통역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그렇고요. 막 통역대학원을 졸업해서 한 10년 차 이하일 때까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돈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누가 통역료 얼마예요? 물어봤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은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정해진 통역요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물론 통번역사 협회도 있고 하지만 사실 통역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생긴 기관이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이에요. 1979년도에 처음 설립이 되었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 통번역대학원 혼자 딱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역사들을 양성을 했기 때문에 이 통역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그 통번역대학원의 센터에서 정해진 요율을 시장의 기준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외부의 업체라든지 에이전시 이런 데에서 각자 또 정해진 규율들이 있긴 한데 다 통번역대학원 센터의 요율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조금 높게 혹은 조금 낮게 조정을 한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는 요율은 통번역대학원의 센터 요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통역 요율은 국제회의 통역사에 대한 통역 요율입니다. 통역사의 종류라는 강좌 앞에 나온 것들을 보면 알겠지만 통역사 종류는 국제회의 통역사도 있고 뭐 일반 통역사 혹은 대화 통역사도 있고 뭐 다양하다라고 커뮤니티 통역사도 있고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 다양한 통역군마다 요율은 다 다른데요. 오늘 소개드릴 거는 국제회의 통역사의 요율입니다. 자, 우선 언어권별로 조금 달라요. 중국어와 일어는 같은 요율을 하고 뭐 영어와 아랍어가 요율이 같다고 하고요. 기타 외국어도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어와 영어를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어 일어 같은 경우에는요. 순차 통역이든 수행 통역이든 혹은 동시 통역이든 자, 국제회의 통역사가 받는 요율은 다 똑같이 정해졌습니다. 2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70만 원. 자, 뭐 1시간짜리든 30분짜리든 일단 2시간 이하죠. 그럴 경우엔 7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시간 이후부터 해서 6시간 이하까지 6시간까지는 딱 정해진 요율이 80만 원이에요. 1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통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공부할 게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통역을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 3시간 했다 이걸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이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하와 6시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6시간이 넘어가는 요율은 어떻게 하나요? 네, 6시간 이후부터는 중국어 일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만 원씩 추가 비용이 보통 오버타임이라고 해서 OT라고 저희가 약칭으로 부르는데요. 그게 이제 시간당 10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영어는 2시간 이하가 아니라 1시간 이하 기준으로 해서 60만 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이후부터 6시간까지가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간 이후에 오버타임이 들어가는 부분은 15만 원씩 추가가 되죠. 그래서 조금 다른 요율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똑같이 통역하는데 영어가 더 많이 받아서 조금 억울하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요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관계로 그거보다 뭐 저희가 더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국제회의 통역사가 아닌데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사칭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이런 센터의 요율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요율을 정해서 더 아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또 아주 적게 받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규칙이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 한국통번역사협회가 조금 더 커지고 힘이 세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통역요율이 이렇게 단순하게만 계산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행사 MC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통역 일을 같이 잡아 오셔가지고 통역 의뢰를 하면서 통역 요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복잡해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MC 요율은 아예 모든 비용이 다 딱 포함된 가격.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MC를 보는 게 하루 종일 해가지고 300만 원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 안에 교통비, 출장비, 뭐 숙박비 막 다 포함된 가격으로 딱 그렇게 정액이 나온대요. 그런데 저희 통역은 딱 통역하는 그 시간 이외의 것 다른 것들은 다 별도로 다 차지가 돼요. 예를 들자면
통역 시간 같은 경우에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회의는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에 막, 오전 회의 하다가 중간에도 한 30분 쉬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도 한 2시간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쉬는 시간이 많아요. 혹은 오전에 잠깐 한 2시간 회의를 하고 나서 쭉 쉬고 나서 저녁 때 만 잠깐 또 회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이거 다 빼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통역 시간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고요. 중간에 1시간 정도, 1시간은 딱 그 점심시간 용도로 해서 빼드리긴 해요. 근데 점심시간이 2시간이었다고 해서 2시간을 빼주진 않아요. 그래도 1시간을 뺍니다. 뭐 사실은 그거 안 빼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규정으로 해서 그냥 1시간 점심시간 비용으로 딱 빼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의 비용 전체를 계산을 한다. 그걸 통역시간으로 계산한다 라고 아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행사나 다 이렇게 중요한 국제회의다 이럴 경우에는 사전 리허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리허설에 대한 비용도 청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허설이 당일 있다. 당일에 조금 일찍 와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 리허설 시작하는 시간부터를 다 통역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실제 통역하는 시간까지 다 추가를 합니다. 그런데 당일이 아니고 별도의 뭐 전날 리허설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날도 통역 비용하고 똑같이 리허설 하는 시간도 똑같이 통역 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시간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통역사들이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요. 국내에서 지방 출장을 가기도 하고, 뭐 해외 출장을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국내 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보상비가 뭐냐 하면 통역사가 오늘 통역은 없어요. 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부터 있을 행사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혹은 오늘 낮에 미리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간다? 그럼 뭐 하루 전, 이틀 전에 미리 가서 거기서 대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 이동만 하는 통역은 없는 그 일자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국내 통역일 때는 이동보상비가 30만 원, 그리고 해외 출장일 경우에 이동보상비 4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통역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통역 일정이 한 일주일짜리다. 그런데 한 이틀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또 3일하고 뭐 이런다. 이렇게 쭉 이렇게 중간에 쉬는 날이 있다. 그럼 그 쉬는 날도 그냥 그 보상비가 청구가 돼요. 이동보상비가 그렇게 청구가 되고요. 그리고 교통비 있군요. 네, 굉장히 복잡하죠. 자, 교통비. 숙식, 숙박과 식사 이건 다 주최 측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요, 항공편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편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몇 시간 이상이면은 뭐 비즈니스석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어쨌거나 항공권 혹은 국내에서 이동을 할 때는 KTX, 뭐 일반실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규정 자체는 특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KTX역이나 혹은 공항에서 행사장까지의 이동 거리가 이제 택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주최 측에서 픽업을 나오시던지 아니면 택시 비용을 주던지 이렇게 해서 그런 비용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행사 기간 동안에 있는 식사 비용은 다 이제 식사를 제공하시던지 아니면 식사 비용을 따로 주시던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가끔씩 이제 숙박을 제공한다라고 하니까 통역사가 보통 동시 통역을 하면 2인 2명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2인 1조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2인 1실을 잡아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규정은 1인 1실이에요. 통역사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그런 상태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 늘 하나의 언어를 듣고 또 다른 언어를 뱉어내야 되고 끊임없이 다음날 회의를 위해서 자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자신의 리듬을 잘 정리를 해야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있는 파트너랑 뭐 예를 들어 한 명은 올빼미 스타일이고 한 명은 뭐 아침형이다 이러면은 서로 자는 시간도 안 맞고 또 부시럭대는 소리에도 뭐 민감할 수 있고 누구는 불을 켜놓고 누구는 자야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웬만하면 그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 1실로 숙박을 제공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 있죠. 회의 자료. 통역사들이 끊임없이 요구하죠. 회의 자료 주세요. 자료 주세요. 예. 이 자료는 규정에 따르면 일주일 전에 반드시 이메일이나 택배로 보내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주일 전에 안 주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뭐 바로 전날이나 아니면 그 행사 당일날 막 자료가 막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통역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통역사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취합된 자료들은 빨리빨리 통역사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요. 과거에는 제가 막 통역을 시작했던 게 2000년대 초반, 뭐 90년대 말 막 이때였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출력을 해서 자료를
퀵이나 택배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다 이메일로 다 오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메일로 일찍 주시면 일주일 정도 여유를 주고 주실 경우에는 굉장히 준비가 잘 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통역사를 잘못 고용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국제 행사다 보니까 이 행사 내용을 전체를 녹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소리만 녹음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회의 자료로 쓴다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녹음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녹음을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통역비의 100%가 추가로 청구가 되고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외부에 공개를 할 것은 아니고 방송으로 보낼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우리가 나중에 이 행사를 녹음을 했다가 내부 참고용으로 리포트를 쓰려고 그래요. 아니면 뭐 내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예요. 이럴 경우에는 녹음비가 통역비의 50%만 청구가 됩니다. 예, 이거는 몰래 녹음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예전에는 돈 더 달라고 하는 거 싫어가지고 막 몰래 녹음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요즘에는 지적재산권 때문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IP 보호를 차원에서 반드시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항상 꼭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중간의 관계다라고 해도 정말 예를 들면 사드 사태가 터졌다든지 뭐 이랬을 때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행사가 주르륵 막 취소가 되는데 취소가 되면 통역사 입장에서는 이미 예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있는 다른 일들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예. 통역사가 늘 바쁜 건 아니지만 모든 행사는 희한하게 꼭 그 길이 있나 봐요. 딱 좋은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막 4-5건씩 막 계속 의뢰가 들어오는 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또 텅텅 비어있는 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잡았다가 그 행사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 이에 대한 취소 보상비가 청구가 됩니다. 근데 사실 청구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취소가 일주일 전에 취소가 되면 한 30% 정도를 보상비로 받고요. 뭐 3일 전이다 40%, 하루 전이면 50%를 받고요. 당일날 취소, 24시간 이내에 취소가 될 경우엔 100% 통역비가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혹시 취소가 된다 행사가 그러면 얼른 연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통역 언어는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동시 통역이 가능한 국제회의 통역사가 양성되는 언어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의 이 언어가 다인데요. 다 보면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그리고 스페인어, 그리고 아랍어 이렇게 해서 8개 언어가 한국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국제회의 통역사를 양성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국제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이 외에도 요즘에 사실은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동남아 국가들하고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 뭐 아프리카 나라하고도 교류를 하고 막 전 세계 어디하고도 다 교류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언어는 통역이 안 되나요? 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국제회의 통역사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 외대에 보면은 뭐 서양어 대학이라든지 동양어 대학, 그 다음에 뭐 통번역 대학도 생겼어요. 그 학부 과정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대를 나온 사람들이 조금 더 훈련을 거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협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통역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국제회의 통역사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8개 언어가 다다. 제가 이거 8개 중국 사람처럼 8개라고 하죠. 예, 중국은 이렇게 8가지 해서 8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8개 언어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회의 통역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일반 통역, 대화 통역을 제공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통역, 대화 통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요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보통 통번역 대학원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아르바이트로 30에서 50만 원, 그리고 교포 대화 통역사들이 대부분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뭐 사안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요즘에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요율 같은 경우에는 딱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국제회의 통역사를 위주로 해서 전체 통역 요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좀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네, 여러분 통역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좋은 통역 제공하시고 또 요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떳떳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요.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